한동훈 의원이 부산 지역 국민의 의원들과의 결속력의 모습들, 네. 그 양상들, 누구랑 만나지? 누가 여기에도 왔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다음 총선까지 생각을 하는 예. 그런 부산 표심 이런 걸 반영한 거라고 봐요.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1시 반 간 다음에 네. 한동훈 의원이 오는데 17명 다 와. 뭐 이게 지금 핵심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네, 토론회에는 일부 개인 일정 때문에 불참한 의원들이 있어서 모두 15명이 갔다고 하고요. 한동훈 의원만 유일하게 무소속 신분이었습니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14명 중에는 뭐 친한계, 비한계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네. 부산시당 위원장이 이성권 의원이고 좀 네. 한동훈 의원에게는 우호적인 의원이긴 한데 사실 무소속은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른 거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 전당대회나 혹은 아니면 당원 교육에는 당원이 아닌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산 시민들 누구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시민이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직 부산에서 맛보지 못했으니 부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걸음마를 떼는 과정으로 많이 배우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같은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명이나 있다는 거는 좀 앞으로 어떤 당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부산 현안 때문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연결고리로 좀 접점을 더 넓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뭐 이 보수 과거의 논객분 중에 한 분이 뭐 부산을 중심으로 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당을 해라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일종의 재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뭐 이 개혁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실수를 해가지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기도 했잖아요. 돌려차기 관련된 발언도 한동훈 의원이 주최했던 행사에서 있었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가 아직도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여전히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이제 그동안 장동혁계를 공격할 때는 정말 사정없이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왜 침묵하지? 이러한 이 두 개의 잣대를 놓고 아마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런 지점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제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뭔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측면에서도 과연 부산 지역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도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의원은 저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에 국회 외통위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예결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임위에 데뷔한 건데요.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이십니다.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 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입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싸울 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경륜 있는 선배님들께 배우고 경청하겠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줄에 나란히 앉았는데요. 송석준 위원장이 복당을 기원하는 덕담을 좀 건넸습니다. 추진문 교수님, 네. 그냥 뭐 덕담으로 넘어갈지 저 말을 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 말을 시비 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당을 기원하고 덕담을 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게 무슨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기를 바라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덕담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 징계를 한다는 건 좀 넌센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징계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그러나 실현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회 입성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최자인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또 한동훈 의원도 본인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당연히 밝히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발언을 하면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한동훈 의원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퇴하라, 징계하라 막 분명히 그랬겠죠. 일단 저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징계를 전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일이 커질까 봐 좀 침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고심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걸 왜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보다는 어떤 입장 표명 같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원이 개인이 지금 서범수 의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범수의 개인이 사과를 했고 또 지금 김진주 씨와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도 아니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에서 회사를 주도했고 근데 이게 뭐 친한계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뭐 계보가 뭐 사람이 이게 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장성철 씨가 이야기한 걸 보면 아니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 뭐 주대한테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안 했겠냐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의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이 본인이 주관해서 거기는 의원이 어떤 말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주최자까지가 다 이걸 사과한 물론 예를 들어서 무슨 내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이런 불상이 생겼으면 그거는 주최자의 책임이겠지만 저거야말로 서범수 의원은 개인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어진 다 일이고요.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예. 사실은 뭐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징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한동훈계니까 글쎄 한동훈계라는 게 뭐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너무 공식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보수 진영에서는 좀 눈길이 가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인사들과 회동을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의원은 빠졌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던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네. 뭐 굳이 꼭 한동훈 의원 만나야 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뭐 유승민 의원께서 보수적인 인사를 전체를 만나겠다 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장동혁 대표도 만날 수 있고 무소속 의원들 중에 보수적 가치를 함께하는 의원들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SNS를 보면 8월, 9월, 10월 달에는 글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어요. 7월 달에 올리고 11월 달에 글을 올렸는데 올해 유승민 의원 SNS를 보니까 7월 달에만 글을 15번을 넘게 올렸더라고요. 예. 제가 세보다가 15번이 넘어갔는데 뭐 경제, 부동산, 안보, 이재명 정부의 실정 아주 광폭적인 행보를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만난다는 거기에 대한 그 지점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눌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유승민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파장들은 좀 감안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